자, 홍사원입니다. 비 오는 수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은 퍼니3로 조합을 좀 맞춰봤습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재미있는 주진우 기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 모르겠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마음에 들죠, 저는. 네. 비 오는 날인데 꼭 방송해야 돼요? 비 어떻게 오는 날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럴까요? 그냥 네. 어디 파전 막걸리나. 아니, 뭔가 좀 빈대떡 부침개를 먹고 싶어요. 오늘 장윤미 변호사가 요즘 뭐 김부겸 캠프에서 뭐 열리라고 계셔갖고 그쪽에 좀 뭐 오늘 가야 된다고 그래서 급히 이체가 수혈됐습니다. 급히 수혈. 네. 보니까 약간 주진우 기자는 땜빵 전문이에요. 시사인에서도 누가 못 그래? 날 것 같으면 여기 연락하면 탁탁 무조건 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땜빵하기 너무 거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인데 사람이 너무 겸손한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착한 것 같아. 변호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의전상 여기 온 거죠. 그렇구나. 네. 다른 데는 잘 안 갑니다. 다른 데는 엄청 건방지잖아요. 그러니까 건방진 건 맞아서 좀. 아, 그래요? 약간의 건방짐이 있긴 있는데 그 귀여운 건방짐인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서는 이렇게 또 예. 뭐지 겸손하지만 나쁜 놈들한테는 가차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인기가 엄청 많다. 내가 매주 그 라이브 투어 다녔잖아요. 전국의 지방에 엄청 많아요 인기가. 욕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아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막 지방 따라다녀 막. 제 팬카페가 어. 2만 한 5천 명 정도였었죠. 팬카페가. 네. 그리고 제가 부산에 강연 가고 그런 공연 가잖아요. 그러면 관광버스가 3대 따라옵니다. 와. 그렇습니다. 김모준은 인기 없었어. 지금 뭐 기고만장한데 없었어요. 사실 그 멤버 4명 중에 네. 저만 사람이잖아요. 저만 사람이야. 한 사람은 털, 한 사람 깔때기 그리고 저만 사람이었잖아요. 인정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그렇게 많은가 봐. 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대 권력, 대기업, 맞아. 삼성 그렇지. 거기에 엄청 싸웠죠. 삼성 얘기 오늘 앞부분에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삼성 얘기 그것부터 합시다. 그렇지. 삼성전자 지금 뭐 4시에 다시 장관이 중재 다시 온다고는 하는데 이제 4시가 됐는데 네. 일단은 밤사이에 그 중재안이 결렬이 됐어요. 일단 그런데 사측에서 이번엔 중노위 중재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조가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참 곤란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삼성 노조도 사실 칭찬해 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여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협력업체들하고 다 같이 우리 좀 나눠 갖자 그 과실을 했으면은 나 박수 칠 뻔했어. 그런데 우리 혼자 다 먹을래 하니까는 욕을 떼욕을 먹었잖아요. 국민들한테도 욕 먹고 정부한테도 욕 먹고. 근데 지금 사측에서 마지막에 발로 걷어차는데 그래서 결렬이 되는데 사측도 그러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이득이 난 게 또 세 개 회사 중에서 한 군데가 사실은 이득이 난 거고. 반도체 매물. 예. 근데 이제 뭐 파운드리랑 뭐는 뭐 이제 안 났다 그러고. 손해지. 예.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주라 그러면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아마 본보기가 되면은 계속해서 끌려다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조금 여론도 안 좋고 또 이번에 6억 9천 뭐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오면서 너무 많이 가져가면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거 이제 팔아가지고 사실은 자기네들이 힘들 때 다 이렇게 투자해 준 게 이번에 이제 과실을 맺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또 왜 돈을 또 줘야 돼? 왜 이익을 나눠줘야 돼? 이러면서 또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되게 안 좋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럼 우리도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조금 양보를 하자 해서 중노의 안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삼성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조금 이 노조라고 하는 것하고의 힘겨루기 사실은 이제 거의 표면화된 거는 처음이니까 이 노조하고의 힘겨루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기세 싸움에서라도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다른 언론에서는 이 얘기 안 해주는데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도 그게 삼성 사측이 걷어찬 거는 노조를 없애는 게 목적 아니냐. 삼성의 노조를. 근데 없애기까지 이제 못하겠지만 이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뭐 노란봉투법 얘기는 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랑 본질은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걸 빌미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기자 처음 했는데 삼성 기사를 안 쓰는 거예요. 다 안 써. 그렇지, 아무리 안 왜 안 쓰지? 그냥 내가 써야지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삼성 오너가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고 주주가 손해를 보고 노동자가 손해를 봐도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삼성에서 노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써야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삼성 김용철 변호사 비자금 사건도 얘기하고 네, 다른 것도 했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이제 삼성 노동자들이 그 노조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하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따뜻한 시선을 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사측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요번에는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성과급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조가 국민과 그리고 다른 노동자한테서도 전혀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죠. 삼성 사측도 지금껏 보여준 행태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이 얘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4시에서 김영훈 장관이 가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그리고 되게 침착하신 분입니다. 예. 그 노조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인데 예. 합리적인 안을 내서 저는 내일 파업으로 가지 않고 정부의 긴급 조정권까지 가지 않고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안이 큰 차이가 아니라 거의 좁혀진 다 되고 상태에다가 하나 정도가 지금 예. 잘 안 되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말을 아침부터 굉장히 잘하네. 아, 그래요? 오후 되면 이게 좀 올라오나. 아니 김어준이 허리를 잘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때가 인정 맞아. 제가 앵커하던 맞아.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장을 못 그래서 할지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문장을 못 하시는. 문장도 그럼 안 되긴 안 돼. 네. 아,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 문장이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 아 그래요? 이건희 회장도 안 돼서요. 그래요? 이건희 회장의 문장을 다 이겨놓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됐어. 근데 언론이 황제 경영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저는 이건희 회장의 말을 그대로 써놨더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 얘기를 하면서 삼성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아 그래요? 처음은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건희의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황제 경영. 그 얘기는 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자 저는 정부의 중재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염원,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삼성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 세계 기업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본다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가지 쟁점이 있죠. 성과급을 얼마나 나눌 거냐. 네. 그러니까 많이 삼성 사측에서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가전이나 뭐 파운드리 이런 적자난데도 저게 좀 표시가 잘못됐는데 예. 숫자가 바뀌었는데 거기는 4만 주고 전체는 이제 삼성 공통 직구는 4만 주고 나머지 메모리나 이런 그 반도체 돈을 많이 버는데 성과가 난 데는 6을 주자. 저 4하고 6이 좀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뒤바뀌었어. 네. 그런데 노조에서는 아니다. 공통 전체를 7로 다 주자 우리. 그리고 메모리 이렇게 돈 많이 번 데는 거기도 성과는 있으니까 거기도 좀 주긴 주는데 3만 주자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삼성 사업부에서는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 숫자를 그냥 없애주는 게 성과주의의 원칙의 경영상 네. 그 원칙에 어긋난다. 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는 반도체만 많이 6을 주겠다. 그건 양보를 못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정말 노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만약 그 합의안을 들고서는 노조가 갖고 가면은 나머지 비메모리나 뭐 파운드리나 가전이나 모바일 이런 데는 노조는 하겠습니까?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협상을 하나 받아온 건 다 나가버리지. 그러니까 삼성 노조에서도 물론 노조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예.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노노 갈등을 막기 위해서 전체를 7로다가 하고 우리가 반도체는 3만 더 주자 이렇게 한 거였는데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중재안에서 그걸 중노위원장도 오늘 노조가 그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 삼성전자 사측이 이걸 이렇게까지 거부할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삼성전자 사측은 제가 봤을 때는 이참에 노노 갈등을 일으켜서 노조를 해체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걸 깨버리는 게. 근데 저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양보했다 이렇게 조금 그렇게 저는 썩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회사가 사실은 노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한 번 없앴어. 그러니까 지금 전삼노가 있는데 그게 과반 노조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떨어져 그랬는데 나갔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와서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마음을 회사는 갖고 싶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걸 없애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좀 돌아가면 안 보이고. 없앨 수는 없지만 약화시킬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약화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갈등 일으키고 그다음에 자기네끼리 막 싸우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긴 한데 우리 어쨌든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론은 되게 노조 측에 사실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러면 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욕해요 노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하는 거지만 노조가 우리만 다 주지 말고 훨씬 더 많은 그 협력업체 우리 5만 갖고 저기 5를 주자 했으면은 국민들 다 박수 쳤을 거야. 나도 박수 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박수 쳤을 걸.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개를 전부 다 우리 쟤네들은 하나도 주지 마. 우리가 다 가질래.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이러니까 욕을 먹은 거지. 자, 그런데 어. 정부의 중재도 있고요. 전 국민들이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삼성전자 주주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대표 기업이고 국민기업이라는 그 생각에서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조 탄압의 대명사는 삼성이었어요. 사실은 시신 염호석 열사 시신을 탈취하라고 경찰을 매수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다시 꿈꾼다. 노조를 없앤다. 외국에서도 삼성은 노조를 못 만들어 탄압하다가 독일에서 얼마나 큰 문제 됐습니까? 그런 일은 없으니까 자, 좀 서로 인정하고 조금씩 물러나면 물러나서 오늘 합의를 잘 이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을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갑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모범을 보이면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잘 좀 합의를 하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잘 될 것 같아. 너무 걱정 안 합니다. 그렇지. 네. 뭐 누구는 긴급 조정권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거 가면 정말로 네. 정말 일이 매우 커집니다. 네, 네. 긴급 조정권. 지금은 노조를 계속 압박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노조 니네들 돈 때문에 지금껏 노동권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돈 때문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측도 우리가 좀 이렇게 압박해 주잖아요. 그럼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어제부터 계속해서 밤 10시에 나온다, 뭐 이거 해결된다, 타결된다, 네.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다가 그렇죠. 갑자기 오늘은 이제 오전에 안 됐다고 얘기 나온 거고, 그러다가 이제 김영우 장관이 가서 중잠한다 이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 긴급조정권 가지 않고 분명히 이제 오늘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는 아니 지금 사실은 다 좀 얘기가 됐다라고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이래서 사실 언론에서도 삼성 쪽 좀 편을 좀 들어가지고 노조가 너무 욕심꾸러기다, 요 이미지를 사실은 만들어 놓으려고. 노조 욕심꾸러기는 맞긴 맞아요. 네, 더 그건 했죠. 당연히 욕을 먹어야 돼. 그런데 그걸 플러스 지금 보수 언론들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도 참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역시 그랬거든요.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은 이번에 삼성 노조 파업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노란봉투법 이것 때문이다. 가지고 난리치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에이, 말도 거기까지 안 가는 되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 좀 딱 펌프질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불난지 저희 그 뭐라 그러지 표현을 뭐 하여튼 뭐 덕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김에 내 그렇죠. 생각이 안 나. 떡봉김에 제사 지내고 저기까지 가자고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이참에 노란봉투법 없애자 지금 네. 이거 네. 철저하게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그냥 뿌리 뽑고 자본의 홍위병 노릇을 좀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여기에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 내가 언론개혁 여기에 열받는 거야. 언론개혁 얘기가 또 한 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에 종속돼서 기업에 종속돼서 항상 기업으로 가고 싶어하는 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번에 노조가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옛날에 가고 싶어요 그쪽에? 요새는 그렇다니까요. 옛날에 그럼 삼성에서 막 그렇게 조질 때 네. 삼성에서 연봉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어디 본부장으로 와라 뭐 이렇게 그렇게 했을 했겠지. 것 같은데. 저한테는 진짜 정말 그 삼성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고 들고 왔었어요. 어찌 왔냐면은 정광훈한테도 제안 왔었잖아. 아유 정광훈한테 전화 왔는데 아유 정광훈은 좀 정광훈이 믿을 수 잘 없지. 그 삼성에서는 제 애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가 그때쯤이었어요. 유학 보내준다고? 애가 몇 학년이죠? 그럼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몇 년 다녀오시면 뭘 하고 싶으신지 교수하고 싶으면 교사하시고 기업에 가고 싶으면 기업에 가고 뭘 하고 싶으면 다 한다. 이런 제안이 많이 왔습니다. 와.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뿌리친 거예요. 내가 삼성한테는 안 받는다고 했지. 왜? 가오가 있잖아요. 본인은 이렇게 돈이나 이런 물질엔 초연해요 원래.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받고 집에 오는 길에 슬펐어. 씁쓸했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제안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액수를 이만큼 불렀어요. 그럼 주가가 준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했지. 몇백억 줘라. 그럼 내가 기자 그만둘게. 그렇게 하고 끝내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어. 근데 그때는 삼성에서 움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액수를 올려놨으니까. 몇백억은 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본인이 몇백억이나 달라고 하면 줄 줄 알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걸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는 안 받겠다는 뜻이야? 아니 이렇게 좀 문해력이 이렇게 안 통하나? 그래서 이렇게 안 통해? 올려놨어. 근데 지금은 이제 기자 그만두고 액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와 이제는 안 와요. 아니 끈 떨어졌는데 뭐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그 에버랜드 제일 먼저 전환 사채를 하면서 편법으로 탈법으로 승계하는 거, 세금 안 내고 그룹을 승계하는 그 삼성의 길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기업도 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천착했고 그 문제가 이건희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결국은 감옥에 가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삼성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정리했어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기사가 나왔는데 네. 삼성이 이제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돈도 많이 이제 벌었잖아요. 네. 진짜 용인땅이 여의도 면적이 2~3배인가 뭐 그렇다는데 네. 그 상속세 다 냈대요. 이제 다 냈죠. 다 정리가 됐대요. 근데 다 정리내고 세금 내고도 이재용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이재용가의 지금 주식 재산만 해서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나 삼성의 지배권이 수백조를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은 정말 조금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세금 걱정해 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은 세금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냈다 이거지. 이렇게 그 정도로. 다 내고 지금 아주 만만디다. 네. 그렇죠. 그 얘기. 세금 내고도 가야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내야죠. 그걸 안 내려고 지금껏 뭘 했습니까? 결국 감옥 갔죠. 네, 그래서 주진우 기자 뭐 그러니까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뭐 어디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보면은 내가 그 일반 그 사주가 있는 민간 언론사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가장 광고를 많이 대주는 첫 번째 광고주를 조지는 거 쉽지 않거든. 진짜 쉽지 않아요. KBS는 공영방송도 쉽지 않은데 근데 그래서 매우 높이 평가해. 제가 그런 부분은. 시사저널에서 자기 자랑 많이 하지 말고. 시사저널에서 좀 해봐봐요. 들어볼게요. 삼성을 조졌잖아요. 제가 시사저널에서 어떤 기사를 썼냐면 네. 이건희의 여자 엘리베이터 승진하면서 박명경 씨라고 그 이건희 회장의 치부 같은 그 기사를 써놨어요. 실명 이름을 말해도 말해도 돼요? 그럼 제가 썼는데 뭐 어때요? 그때도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래서 제가 썼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이제 시사 저널의 사주도 중앙일보 출신이고 사장도 중앙일보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다 쫓겨나고 시사인이 생깁니다. 시사인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시사인이 생겼고. 그렇죠. 시사전널은 그대로 있는데. 시사전에 있죠. 그래서 시사인이 생겼습니다. 시사인에 가서 제가 삼성 비자금 사건 썼죠.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만할게요. 네, 매우 높이 평가해. 네. 저는 본주제 벌써 3분의 1이나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 있어요? 삼성 얘기는 잘 미안해라. GTX 해야 되는데. GTX 자, 타이틀 빨리 돌리고. 자, 주제 이겁니다. 이 GTX가 계속 보도가 나와요. 이게 지금 철근 누락 시공뿐만이 아니고 서울시가 은폐 의혹 기사가 계속 지금 나오는데 일단 오늘 MBC에서 단독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된 게 맨 아래층 그 지하 5층이잖아요. 네. 삼성역에. 여기 이미 기둥과 벽체에서 균열이 422개가 확인됐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연관성이 바로 저것 때문에 철근이 빠져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422개.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발표하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고 왜 그게 그러는 더 거죠? 문제입니다. 자, 철근을 너무 위험한 건데? 빼먹었어요. 네. 철근을 빼먹으면서 그 공사비를 줄여먹고 누군가는 돈을 먹었는데 이걸 잘못했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문제가 생겨서 부실 시공을 했어.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데서는 야 니네들 책임져라. 니네들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관리 감독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괜찮아. 왜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단단히 잘못된 아니 겁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정원호 네가 사과해. 사과하라고. 국토교통부하고 정원호 니네가 사과해야 돼. 내가 뭘 잘못해서 사고도 안 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랬더라고요. 오세훈 후보 말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게 지난 19일 그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관련해서 이제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알았냐 몰랐냐 이 얘기가 이제 문제가 그렇지. 되니까 지난 19일에 뭐라고 그랬냐 세 차례에 걸쳐서 석 달 동안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또 서울시가 3개월 동안 15건을 보고했다고 또 그래요. 지난번에 3개 보고했다라더니 이번에 15건을 보고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오세훈이 말한 게 아니고 경향신문에서 그걸 갖다가 오늘 보도를 한 거야. 그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네. 15번은 그러니까 보고가 아니고 그 와중에 서울시가 이 철근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균열이 가고 그러니까 현장 점검 회의를 했다는 거야. 15차례에 걸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그 15차례인데 거기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부 철도공단이 같이 있었는데
철근 누락 얘기를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 얘기 내가 문장을 좀 끝내볼게요. 예, 예. 또 예, 미안. 그래서 삼성이래 또 오세훈 씨가 삼성역은 맞아. 예. 하필이면 삼성역이네. 예, 19일 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먼저 좀 어. 했다가 또 좀 있다가는 3개월 동안 15건 보고했다고 했다가 이번에 51건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오늘 아까 말한 그 언론 경향신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건설로부터 보강 대책을 보고받은 다음에 국토부에 통보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것일 뿐 사고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우고 통보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뭐 또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계속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본인이 시군감리 전체에 다 책임자니까 일단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정확히 말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향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게 순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미안하다 앞으로 이게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 왜냐하면 철도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니까. 근데 맨날 말을 할 때마다 틀리고 말을 할 때마다 괜찮다 그러고 보강했다 그러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쟤네들 잘못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떻게 철근 2,500개가 안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왜 문제가 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였는데 그럼 과잉해서 그렇게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고 실제 철근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는 그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대로. 그럼 그걸 안 집어넣으면 어딘가 쌓여있거나 어딘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벌었어 그걸로. 근데 그거를 보고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 저렇게 많이 바깥에 있는데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상황이 되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대고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의 사람으로서 이 공사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렇지 그게 않아. 시장이지. 이 그렇죠. 사람은 오세훈돈이라는 별명이 있어. 물 난리 날 때마다 포세이돈 그 바다의 신처럼 아니 그렇지 물 난리 날 때마다 난리가 났어요 서울시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도 한 번도 제대로 자기가 사과한 적이 없었었어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 시장의 첫 번째 그 덕목 사람은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감각이 없어 아예. 그렇죠. 근데 시민의 안전을 빌미로 누군가 돈을 빼먹고 있어. 그리고 잘못된 게 밝혀졌으면 내가 이 도둑들을 어떻게 잡겠다. 이런 일이 밝혀져서 대단히 송구하다. 근데 이런 사람들 꼭 잡아서 이런 부정부패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 난 그래도 그거 인정 못해. 100명의 도둑을 다 어떻게 잡겠어. 근데 도둑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잡아야 될 거야. 엄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숨겼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산구청장도 그렇지만 서울시장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송구하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야 나 뉴스 보고 알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왜 위험을 자꾸 부추겨. 이게 지금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그 둘이 하도 이빨들 세갖고 내가 끼어들 틈이 없는데 내가 오늘 저 두 기사를 보면서 네? 가장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2월에 이미 그래서 막 균열 가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서울시는 다 알면서도 불렀다나 이거 어떻게 될지 대책 회의를 외부 전문가를 불렀는데 그 외부 전문가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 철근 조립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저 외부 전문가는 철근이 그렇게 빠져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공군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 이거 균열된 거 보니까 철근 조립 상태를 점검해서 균열 원인을 파악하고 그 슬라브 천장하고 바닥의 압력이 설계 기준값을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거 확인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서울시 관계자는 다 알고 있으면서 철근 빠졌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말을 안 해주죠. 입도 뻥끗 안 했어. 입도 뻥끗 안 했어. 체포해야 돼요. 체포해야 돼. 잡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에서 우리가 그 참사를 보고도 하나도 안 배웠습니까? 이태원 참사 그리고 그 다 많은 참사를 보고도 안 배웠어요. 체포해야 돼요. 잡아가야 돼 이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서울시에서 저 지하 5층인데 다 알면서도 무서워. 15채 우리 타임라인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하기 전에 5달 전에 서울시에서 이미 다 저걸 보고받아서 철근이 빠졌다는 걸 현대건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5달 동안 비우고 있다가 그 안에 12차례나 서울시하고 철도공단 국토부하고 다 같이 회의를 하면서 15차례가 아니고 12차례구나. 회의를 하면서 저걸 갖다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서울시장 사퇴하고 이틀 뒤에 국토부에 이걸 이제 그때서야 보고를 했다는 알았던 건데. 거야. 문제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했다 이렇게 하나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다만 문제 될 게 알고 모르고 떠나가지고 자기가 그거 이용하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렇지. 그 사람이 다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공복이라는 없어요. 개념이 없는 거죠. 미친 공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개념이.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뭐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보고는 서울시에서도 그러니까 면평으로 우리 보고했다고 지금 하잖아요. 한 페이지 넣었다는 거. 3번을 보고를 했다는 거야. 철도공단에 국토부도 아니고 뭘 보고를 했냐 하면은 그 한 페이지 보고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거 네. 국회에서 엊그제 나왔어. 네. 그거 한번 좀 영상 한번 보시죠. 아, 홍사훈 씨 탁탁탁. 400페이지 중에 방금 말씀하신 저 내용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사항의 그 개요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 정도 되냐고요? 400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 한 4,500페이지 루틴하게 월별로 보내는 이따만한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한 페이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거를 보고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맞죠? 예, 통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가 정확한 말이겠네요. 방송 나가는 동안에 뭐 홍사훈 씨 뭐 칭찬 두 분이 하는 것 같던데. 아우, 나 아니에요. 열심히 잊어주세요. 만드네요. 네. 자, 도시 기반 시설 본부장 이 사람 당장 체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 이렇게 은폐한 사람들, 네. 이거 한 400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 거기다 숨겨놓아놓고 그거 꼴랑. 통보했다, 나는 했다 이렇게 어. 하는 사람들 잡아가야 돼.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이게 예, 어떻게 잡아? 눈 좋으면 찾아봐라 이런 느낌이잖아. 그게 109부터 409까지 있으니까 한 공구가 400페이지야. 409는 1600페이지인데 네. 그걸 갖다 매달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다 어떻게 읽어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직접 보고를 하거나 요약 주요 요약이라도 해서 알려줘야지. 근데 요약분에도 없다는 거죠?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 없다는 거야 지금 그게. 그냥 꼴랑 400페이지 한 페이지 어디 중간에 섞여 있고 나 그때 보고했는데 왜 안 보고서 이제 딴 말에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빼먹고서는. 자, 철근을 누락했습니다. 철근 누락한 거는 현대건설이죠. 그렇죠. 현대건설이 누락한 걸 알고 서울시하고 서로 알았어요. 그다음 관리 감독하던 서울시가.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 이걸 바로잡으려고 안 하고 계속해서 묻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공글이 쳤으니까 이제 그렇지. 묻으려고 했고 이제서야 드러났어요. 자, 은폐하려고 했던 서울시가 더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그렇죠. 이 현대건설과 이 서울시의 이 부패 카르텔에 대해서 요 관련자들을 다 불러 버스에 태워 체포해가지고 일단 가서 일괄적으로 물어보면 며칠이면 이게 사안이 나올 것 같아 실체가. 그러니까 부패 카르텔을 우리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냄새는 매우 나죠. 그러니까. 일단 시민의 안전을 가지고 철근을 빼먹었어요. 그걸 또 알면서 은폐했어요. 이거 부패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근만 빼먹었겠느냐. 내가 그렇죠.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이게 그 아침에 우리 뉴스공장에서도 말했지만은 하청업체가 그 철근 타설 작업을 하면은 콘크리트 거기다 붓기 전에 1차 현대건설에서 원청에서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죠. 2차인 감리 업체가 감리 이제 사만기업이라는 데가서 했어요. 네. 여기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면은 이게 완벽하게 시방서대로 사람들도 됐네. 체크해야 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공구리 갖다 붙는 네. 거거든. 시에서도 나와 있죠. 근데 그 한 줄만 시방서대로 되지 않고 한 줄만 철근이 들어가 있었는데 도장 찍고 그냥 공구리 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공사하고 감리회사가 그렇게 가는데 서울시에서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는데도 계속해서 은폐하려고 한 걸 보면 저는 서울시의 인식과 서울시의 문제 대처 능력이 네. 처리 능력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세훈이 책임져야지 이거는. 저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그냥 몰랐으니까 뭐 인식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짬짬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난 솔직히 그렇게 느껴져요. 이거 재밌네. 아니야. 우리 셋이 하니까. 그거 뭘로 어? 손바닥이 맞아야 도둑질도 아니 같이 왜냐하면 하지. 만약에 정말 자기는 몰랐는데 이런 거를 현대건설에서 보고를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대책을 세우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렇죠. 반응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보고를 했는데도 이거 자꾸 숨겨. 네. 그리고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오세훈 내년에 시장 선거 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옷 벗고 나면 그때 가서 살짝 한번 흘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는 네.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를 본인들이 같이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의심은 지금 할 수 부패가, 있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의심이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들죠. 이 부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 그런데 말씀. 그러니까 저기 아따 이빨도 있어야 관리 감독 뭐 이빨이 아니죠. 관리 감독하는 노영이가 있어. 그런데 뼈들 틈이 없어. 시공 시행하는 홍사훈이 홍사훈 있어. 근데 부패로 다 그 자료들 철근 다 빼먹고 돈을 벌어서 부패했어. 관리 감독하는 노영이 가만히 둘 겁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같이 가는데. 같이 같이 학교 가야 하는데. 나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나 일단 나랑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 네. 딱 정리 끊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부터 그때부터 대책회의를 해서 더 문제가 생기지 그렇지. 않도록 저- 더 공사하지 않고 일단 중단시키고 뭔가 해야지. 야 이게 문제가 드러났어. 그러면 내가 기자가 가가지고 어. 노영이 왜 관리 감독 안 했어? 이렇게 이거 하고. 봐봐, 내가 좀 찔러줄게. 에이,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좀 그런 거 해보자. 아니야. 조용해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게 삼박자가 맞은 거야. 그렇지. 이게. 맞았네 맞았어. 그거네 그거야.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런 부패 구조가 나오지 않아요. 카르텔이. 손바닥 마주쳤어 보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세훈의 태도를 보면 인식을 보면 그게 딱 보여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할까? 네, 그런 거 잘해요. 네, 요거 좀 말해보려고. 오세훈 그 시장 네. 그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그게 제일 그제- 잘못됐어. 어제 그 지금 계속해서 인터뷰를 기자회견 하고 있잖아요. 야, 나 그게 사실 더 문제라고 제일 보거든요. 충격이야. 저게 제일 어? 충격이에요. 그리고 일단 한번 좀 들어보시죠. 분명한 사실은 저는 사나흘 전에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한테 사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이 이 사안을 처음에 접하고 아마도 이 사안은 빨리 보강공사 방법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공기에 지장이 없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GTS-A 노선이 그러니까 운행될 수 정장이-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행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게 진짜 너무 충격이야. 이게 나는 보고받지 않았다. 요거는 우리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게 지금 얘기를 보면은 철근 빠진 채 시공이 됐어.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이 공기를 맞춰서 빨리 GTX 노선을 운행할 수 있게 하려고 서울시장한테 자기한테 보고도 안 하고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몰랐기 공기 때문에 맞추는 게 괜찮다. 가장 우선이라는 거 아니야. 공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네. 근데 이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몰랐는데 이 얘기잖아요. 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공사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까? 안전이 중요하지. 아니 그리고 저 얘기는 안 해야 될 말을 한 것 같아 갖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해서 철근 누락 시공 부위를 보강해서 8월 중순까지 어쨌든 약속대로 빨리 GTX 노선을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아, 저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로. 안전이 중요하고 이 점검이 중요한데 공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참 저분 진짜 어디 너무 달나라에서 이상해.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무능합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멍청입니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안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안 나와. 빨리 할게요. 왜 위험을 왜 자꾸 위험하다고 이렇게 만드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들갑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과한 건가다 그 생각이 들어. 아니 철근이 빠졌다며 지하 5층 맨 바닥층 가장 많이 하중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많이 받는 곳이. 거기 철근이 2개 들어가야 될 게 1개가 들어가서 지금 균열이 422개가 이미 벽체하고 기둥에 생겼다는데 안심해도 되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공기가 지금 문제야. 8월 중순에 아니 공기 맞추는 게 문제야. 공기를 8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안 망가지고 안 위험해야지. 선거철이라고 모든 게 다 저를 음해하려는 공격입니다. 이 위험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저를 공격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선거철이에서 이 진영 논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진실을 파묻고. 그게 오세훈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람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 그 보강공사라는 것도 네.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내놓은 보강공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저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가 원래 이제 2개씩 저렇게 철근이 박혔으면 그냥 저렇게 기둥으로 놔둬야 되는데 안에 철심이 박혀 있으니까 하나만 박혔으니까 약해지니까 바깥에 저 빨간색으로다가 철강판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저게 보강이 될 거 아니냐? 뭐 저거로 하면 일정 부분은 보강이 되겠죠. 근데 저게 1, 2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몇십 년은 버텨야 될 거 아니야. 저기 100년은 버텨야 될 거 아니야. 보니까 원래 설계축 강도가 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오른쪽대로 하면은 오히려 축하준 강도는 더 세져가지고 더 이게 더 세진다, 이 빨리 말이에요, 망가진다는 그러니까. 거네. 아니 더 망가진다는 게 위험하네. 아니고 아니 저걸 응. 그러니까 왼쪽이 원래 저렇게 하면 5만 뭐 네, KN이라고 네, 하는데 네. 오른쪽은 저렇게 하면 6만이니까 더 튼튼하다. 더 많이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게 1, 2년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몇십 년 동안 저게 철심이 콘크리트 안에 박혀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그냥 당장 저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콘크리트하고 철판이 에폭시로다가 접착이 잘 돼야 나중에 되는데 이따 떨어질 얼마나 거 아니에요. 버티겠느냐 저게. 이거야. 아무튼 일단 철근을 빼먹었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이걸 가만히 두고 있는지 지금 압수수색하고 바로 체포해가지고 저 관련자들 구속해야 될 사안입니다. 당장 이게 아니, 구속은 두 번째 문제고 저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게 안전이 안전할 것 같지가 보강된다. 않은데. 어. 예. 저거 전문가들한테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빨리 받아보는 것이 먼저 순서 근데 아닌가? 국토교통부에서 얼마 전에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현장 특별 점검을 지금 이제 시작을 이제 하고 한대요? 있거든요.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게 진짜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 너무 무서운데. 원칙으로는 저게 다른 데처럼 부수고 다시 재시공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못하죠 이제. 근데 너무, 지금 너무 60%가 공정이 너무 이미 올라가서. 공정이 다 진행됐는데 저걸 어떻게 다시 원칙은 다시 부셔야 되는데 그 돈은 다 누가 내는데?
현대건설이 돼야지 그거는 당연히 현대건설이 돼야지. 아니 근데 그 관련자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대건설이 되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삼성역에 무정차 구간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주변에 상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손해 비용을 다 이것도 물론 현대건설이 다 해야 돼. 원칙적인 잘못은 거기가 있으니까. 근데 공기가 그럼 뭐 무한정 또 늘어지고 그러는 걸 안전이 우선이겠느냐, 공기가 우선이겠느냐. 안전이 우선이죠. 서 오세훈 시장 그런데 중요해. 공기가 일단 우선이라는 아니.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아, 오세훈은 지도자, 특별히 어디 장에 걸맞는 사람인가, 그 근데 사람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자기는 이런 얘기도 했던데 나는 서울시에 미쳐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냥 미쳐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그러니까 대선 안 나가고 나는 서울시장에 올인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옛날에 사람이 이런 짓을. 대선 나가려고 서울시장 하다가 막 울고 그러니까 그랬던 옛날에 적 그랬는데 있었잖아요. 아, 이번에도 그 돌아다니는 게 그렇다. 아, 원래 대선병이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아주 오 변호사 배 변호사 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잘생겨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잘생겼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뭐 헬스장도 열심히 다니고 피부 관리도 잘해요. 원래 1억 피부과 나경원 1억 피부과 있었잖아요. 제가 보도했잖아요. 그때 그 1억 피부과를 다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놀고 있었던 오세훈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떨어져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아니, 확실한 거야. 또 그것도 지난번에 그거 또 문제 생긴 거 아니었어요? 말 조심해. 제가 백전불패 오케이. 나경원 씨가 오케이, 맨날 들어가면 우리 셋 다 주장하잖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아니야, 하자. 나는 아니, 왜 건드려? 나는 건드리지 마. 걱정하지 같이 마시고 들어가. 그때 닥터 땡스 클리닉에 다니던 고객 중에 하나가 오세훈이었어요. 근데 오세훈은 그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나경원이 그때 1억 피부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절 고소했다가 다 이게 그 끝났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나경원 씨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막 그랬잖아. 에헤이. 아니야. 자기가 자, 시간 가니까 피부과 얘기 이제 그만해야죠. 아, 아니 또 오세훈 얘기하라면서 그만할게요. 네. 어쨌든 자기 서울시에 미쳐 있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미쳐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미쳐 있으면 안 이렇게 되죠. 미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진짜 미치는데. 네, 우리가 미치겠어. 아까 그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어제 오세훈 후보가 어제는 선거철이라서 저것도 그런지 누가 모르지만 사과해야 된다고요?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도 국토교통부 사과해야 장관도 사과하라고 된다고. 그러고. 그 이유를 들었는데 이렇게 그 이유를 이유를 이렇게 들어봐. 말했거든.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시장이 이 사안을 보고를 받으려면요. 그 보고받는 과정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함께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10명 이상의 공무원들 누구라도 나서서 아마 진실을 밝힐 기회가 그렇게 충분히 있을 크고 겁니다. 중요한 그런데 문제를 보고 못 불행하게도 받은 게 민주당이 일단 바라는 문제고요. 것처럼 이 부시장이나 받은 시장에게 거야.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건 문제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고 못 받았다는데 민주당 그것도 정원 후보는 무능을 이제 인정해야죠.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정원 국토부 후보는. 장관도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사과하잖아. 그러니까 보고를 못 받은 게 자랑이 아닌데 아까도 그러니까 나는 분명한 사실은 저는 뉴스를 보고 4나흘 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이게 돼요? 자랑이 아니잖아. 이게 무능이에요. 저는 바지 시장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증하는 거잖아. 저는 일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아니면 무능합니다.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보고를 왜 안 해? 얼- 그 공무원들로부터 왜 보고를 못 받은 거예요? 기반시설본부장 정도에서 충분히 이거는 다 커버하는 거지. 그게? 시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중대한 중요한 그야말로 건데. 안전 그 삼성역 한가운데 더군다나 발주처 장은 본인의 서울시장이에요. 본인이잖아. 본인이 본인이 다 본- 책임지고 본인이 지자체 관리 책임졌어. 시공 감독을 그 관리 감독의 책임자가 서울시장이거든요. 조달청 입찰 공고에도 그렇게 거기 돼 써 있어. 있잖아요. 자기네가 장이라고. 근데 자기가 보고를 안 받은 게 아니, 근데 문제지 어떻게 보고를 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장이란 자리, 서울시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지금 시장을 4번 한 사람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책임져야지 자기가. 이런 문제는 시민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몰랐다, 죄송하다, 상황을 파악해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한테 사과하라고요? 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거라서 좀 말하기가 좀 그 조심스럽긴 한데 뭐 나만 조심스러울지 두 사람 뭐 조심스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그냥 저렇게 그냥 퉁치고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인지 그냥 저렇게 그게 뭐가 문제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진짜 이게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나 오세훈 시장 후보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세훈 캠프에서는 그 이 보도한 기자들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MBC랑 고발했더라고. 고발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그 올바른 보도에 대해서 그냥 그 겁주려고 보도하는 거 네. 기자들 겁 안 냅니다. 왜냐 진짜 국민들이 뒤에 있다는 걸 알거든. 네네. 하여튼 요 부분은 겁 내던데 내가 보니까 홍사훈 씨. 겁 내가 언제 겁을 내.
우리 지금 같이 걸려 있거든 지금. 한동훈한테 걸려 있어 지금. 아, 근데 왜 안 끝내는 거야? 어이없어서 불기소인데 당연히. 저는 서울 위상 끌어올리는데 미쳐 있는 놈입니다. 이렇게 오세훈 씨가 있는데 그냥 좀 제발 하여튼 좀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러니까 선거를 떠나서 그 잘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잘못하면은 한 방에 다 날아가게 생겼어. 네. 그 오세훈 후보 캠프가 하여튼 잘 판단하기를 좀 바라겠고. 선거철이어서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다는 것도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빼먹었는데 그걸 갖다 그냥 저렇게 철판 덧대면 안전한 거냐고 의심스러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근데 선거철에 검증하는 이 보도가 선거철에 저쪽에서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묻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누군가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부패 카르텔이 작동했는데 그 무능과 그리고 이 부패를 이게 책임자한테 물어야 됩니다. 이건 확실히 묻고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도 물론 좀. 공사판에서 사실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사판에서 가장 많이 빼먹는 게 인건비하고 철근이야. 철근이에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 오세훈 저 서울시청사 신청사도 오세훈 때 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대형 공사를 너무 좋아해요. 세빛둥둥섬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사를 해가지고 한강버스도 문제지만 버스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4층, 5층짜리 다 지었어. 그거 시민의 혈세로 지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벌이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과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능해요. 양갈비건 그렇게 공사비가 큰 건 아니지. 그러니까. 큰 건 아닌데 왜 저는 선거를 앞두고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처음엔 국기봉, 태극기봉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자제를 되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급히 갑자기 수주 발주해가지고 통일교 관련된 그 일신석재에서 들어와서 바로 끝났어요. 선거 전에 끝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다 짐작을 하는데 그렇죠. 뭘 묻고 싶게. 짐작이 가죠. 말을 해봐요. 진정만 하지 마. 그만해. 그만해. 걸리면 변호사님이 제일 골치 아프고 걸리면 내가 여기 앉으려 그러지. 아 그렇지. 그럼 뭐. 네. 내 자리보다 이쪽 자리가 먼저 날 것 같아. 네. 그럴까요? 아니야. 난 주진우 지켜야 된다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변호사님 좋아해. 이렇게 배신을 때리나. 네. 근데 요 조합이 재밌긴 재밌네. 장유미보다 재밌는데. 맨날 없고 사람 안 나오면 이러더라. 근데 장윤미 변호사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장미 나오면 또 눈이 반짝반짝. 아이고 주진우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인정해요. 네. 자, 그 다음 주제 들어가야 돼. 다음 주제도 요 타이틀 돌리지 말고 그냥 갑시다. 타이틀 돌릴까? 자, 타이틀 돌립시다. 다음 주제 이겁니다.